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일단은 스트레스 때문에 약 55%고 습관 때문에 약 30%, 금단 증상이 심해서가 9%, 뭐 남들 피우니까 피우는 거 보고 싶어서 5.3% 정도 이제 금연이 어렵다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흡연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이 사실 금연할 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자의 생각은 머릿속에 딱 보면은 흡연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다 돈이 낭비되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오늘 교육했던 것만큼 잘 알까요? 아까 낭비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그랬죠? 흡연으로 음주로 되고 흡연 세 가지 합쳐졌을 때 얼마? 100억 정도 손실된다는 건 생각 안 해요. 담배값도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건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흡연하면 막 폐암만 걸리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전체적인 거 다 걸리고 모두 대사선결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치매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자세히 몰라요. 그분도 알아야 되고. 근데 뭐 다 알죠. 돈도 낭비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 거 있는데 마음 한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흡연을 하면은 뭐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게 집중력이 높아지고 뭐 그런 착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착각이거든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 오늘 저 집중력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거 알면서 결국은 안 피려고 금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피게 되는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금단증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금단증상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증상들이 뭐 어떨까요? 신체적인 증상이 많을까요? 정신적인 증상이 많을까요? 어떤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불안하고 우울하고 담배상은 다 그런 게 다 정신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는 사실 거의 사실 퍼센트에 따지면 1%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 이해하기 좋게 금단 증상을 두 가지를 나눴는데 작은 신체적인 금단 증상을 이제 작은 악마라고 이제 칭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정신적 금단 증상을 큰 악마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면 흡연자의 생각이에요. 여기가 보면은 이제 담배가 여기 앞에 안에서 막 간질간질하는 거야, 찌르는 거야 이렇게. 뭐 자극을 하면은 그거를 피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텀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시간만씩 계속 찌르는 거예요. 1시간만씩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체적인 금단 증상이 얼마 정도 지속돼요? 지속되는 게 얼마 있다 빠진다 그러죠? 니코틴이? 1시간마다 한 대 피는데 실제로 3일 금연하고 3일만 있으면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체적으로 따지면 3일 지나면은 담배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근데 오히려 3일 지난다고 담배가 생각이 안 나나요? 심지어는 10년, 20년 끊었던 사람도 담배 생각 못 잊고 막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신체적으로 문제일까요? 정신적인 문제일까요?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신체적인 건 1시간에 한 번씩 50% 반감기가 되고 6시간 지나면은 90% 빠지면서 심각하게 담배 생각이 난다. 그런데 실제로 중독성이 높으면 반면 3일은 다 빠진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신체적 금단 증상은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3일 지나고 나서 담배 생각이 나고 10년이 지나서 생각나는 건 다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흡연율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그럴 때는 그때는 잠깐 참아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상품 딱 받고 나서는 또 담배 피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건데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된다면 여러분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작은 악만을 이렇게 니코틴을 이렇게 짝짝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담배예요. 담배가 뭐라고 있죠? 뇌를 세탁하고 있어요. 이게 뭐 뇌를 닦는다는 게 영어로 브레인워시인데 세뇌라는 거예요. 담배가 피는 이유는 다 정신적인 세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배를 반복적으로 피면서 사실은 담배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요, 완화시켜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본다면 혈당도 높이고 혈압도 높이고 심장박도 높이고
오히려 이게 흥분된 상태로 스트레스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완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심호흡 영향도 있고 니코틴이 충족되면서 이완된다는 착각을,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몇십 년 하면서 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세뇌가 딱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 바꾸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또 그 세뇌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작은 악마예요. 좀 크기도 작죠. 폐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 시간에 한 번씩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3일이면 생명을 다해요. 근데 담배가 크는 이유는, 담배를 피우는 이 큰 악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악마가 어떻게 되냐면 훨씬 크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예요. 보면은 이 담배를 피우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 성인 한 40% 피우고 있잖아요. 무서운 마이고 사람 많이 죽는 거 알면서 남들이 다 피우고 있으니까 피우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 피우는 일은 간단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지만 편의점 같은 데서 이렇게 팬시하게 해서 되게 피우시게 만들어요. 호기심도 느끼고. 또 영화 같은 데가 되게 문제인데, 영화에서 보면은 담배 피는 장면이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현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담배 피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 막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술 먹고 죽으면서 뭐 달라고 그러죠? 담배 한 대 달라고. 그러면 저도 막 담배 피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피니까 막 공증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미화돼서 나온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남들이 다 피우고 있으니까 뭐 또 피우면서 그런 잘못된 세뇌가 되면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뇌를 깰 수 있게끔 제가 간략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 러브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사실 이 러브 스토리는 허상입니다. 이 진짜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 제가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예뻤어요. 키도 크고, 저는 여자인데 아주 예쁘고 키도 크고, 저는 이만하다 키도 크고 예쁘고, 그래서 엄청난 구애 활동을 해서 한 2년을 쫓아다녀서 제가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제가 2년을 해서 아주 데이트하면서 좋았어요. 그때 좋은 식당도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디 가서 차 타고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좋은 데도 가고, 선물도 하나씩 받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던 추억이 있어요. 애인이. 근데 그 애인이 제가 한 2년을 사귀었거든요. 2년을 사귀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띡 보내고, 오늘 그만 헤어져 딱 하고 저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고 전화해서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제가 한 2년을 사귀었는데 그렇게 실현을 당했어요. 제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어떨까요? 네. 그냥 한 3일 정도 지나면 없어질까요? 잘 안 없어지겠지. 그게 엄청 생각나요. 왜냐면 어떨 때 생각이 나냐면, 그 여자친구가 사준 뭐 열쇠고리 같은 게 있어요. 볼 때마다 생각나요. 또 어디 지나갈 때마다 식당 보면 생각나고, 어디 갈 때마다 어디 여행 장소나 음식점이나, 그래서 추억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제가 생각해서 그거는 거의 평생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이제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잖아요. 근데 6개월을 못 있고, 내가 엄청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엄청 실현당해서 막 술도 먹고 엄청 많이 차이가 됐어요. 6개월 동안 막. 그런데 6개월 딱 되는 시점에서 저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나를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왜 조사를 했을까요, 제가? 전혀 예측이 안 되죠. 어떻게 제가 조사를 받았냐면, 그 여자친구 때문에 조사를 받은, 참고에 있는 조사를 받은 거예요. 어떤 조사를 받았냐면,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사이코패스였던 거예요. 제가 그 여자가 나를 만나고 2년 동안 사귀었던 이유는, 나를 어떻게 하면 친하게 해서 한동안 편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헤어지고 나서 6개월 있다가 그 사람이 당연히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가정을 해서 6개월 정도 있다가, 6개월 후 딱 이제 경찰서 갔다 오고 나오면서 제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그 여자친구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제가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잘해야 돼. 이거 보면은 열쇠고리 볼 때마다 어떻게 옛날에 막 생각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보기도 싫겠죠. 이거 버려버리겠죠. 야,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진짜 다행이다.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죽을 뻔했었는데 이런 생각 계속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식당 갈 때마다 내가 진짜 죽을 뻔했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 계속 들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생각날까 안 날까요? 생각 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환경이나 뭐 열쇠고리 바뀌고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건 뭐예요? 그 여자친구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 그랬으면 제가 아마 그거 모르고 나 속이고 만들었는데 그 본질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 극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뭐 약을 먹거나 뭐 한다고 전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흡연자들한테 그런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려주면은 담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담배가 만약에 담배를 뭐 평생 금연 중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담배 피는 사람이 저도 10년을 넘게 담배 폈습니다. 제가 20년을 가까이 이제 담배를 끊고 있는데 제가 담배 피는 사람이 부러워 보일까요? 불쌍해 보일까요? 제가 엄청 불쌍해 보여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돈도 담배 되고 안타깝죠. 어떻게든 끌어만들고 싶죠. 근데 만약에 금연을 막 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담배 한 대 피면 꼬박꼬박 삼키면서 막 피우고 싶어요. 그건 금연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흡연자들한테 근본적인 대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거 그거는 담배를 피우는 게 아까 말한 가장 중요한 게 습관이랑 스트레스가 거의 80%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주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할게요. 제가 일단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습관 때문에 아까 30% 정도 가까이 된다 그랬죠? 습관 때문에 담배 피운다 그러는데 혹시 나는 습관에 대해서 도저히 못 끊어요.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은 그런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줘요? 습관을 못 바꾸고. 난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못 피워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조금 이렇게 마음 본인의 뭐든지 본인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습관을 못 고친다는 그 마음 생각을 바꾸라는 것부터 먼저 말을 하고 이게 모든 건 다 마음인 것 같아요. 못 고치는 습관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습관을 바꾸는 것도 그것도 제가 이제 비유를 설명하면 빠른 거 아까 제 애인이랑 담배랑 매치가 됐죠. 세뇌가 깨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게 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뇌 깨지는 거 이런 것도 간단한 거. 옛날에는 북한이 살면서 지상 낙원이고 막 좋다고 세뇌 교육 받으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다 인터넷도 찾는데 모든 게 했는데 지금도 핸드폰 북한에 500만 명 갖고 있고 다 오픈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김일성이 뭐 주체사상이 찬양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을까요? 세뇌가 됐던 게 뭐 바뀌는데 어려울까요? 거기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면은 그 세뇌 바뀌는 거 그렇게 몇십 년을 받아도 세뇌도 하루아침에 본질을 알게 되면 바뀌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습관도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운전한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을 제가 한국에서는 운전석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을 운전하다 실제예요. 제가 이제 호주로 가서 출장을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호주로 갔는데 호주에서도 제가 운전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10년을 운전을 하다가 제가 이제 호주로 가서 호주는 운전석이 참고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운전을 했을 때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 선생님. 결론을 얘기하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했어요. 약간 불편한 거 뭐냐면 오른쪽에 뭐 기어 조정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나 왼쪽에 있는 거나 이거 조정하는데 불편한 거 없었어요. 물론 이런 거죠. 뭐 약간 어색한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습관이랑 중독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그렇다고 오른쪽에 앉아 운전하면서 왼쪽 운전했던 거 생각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가질 습관이 없어요. 그냥 하느라고 아무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은 습관을 한번 바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 예를 더 하나 든다면 선생님께서 양치질 어떤 손으로 하세요? 양치 오른손으로 하죠? 얘가 제가 매일매일 거기 왼손으로 양치질 하면 10,000원씩 줄게요. 그러면 왼손을 할 거야? 다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뭐 10년 동안 만약에 뭐 지금 막 거의 뭐
40년 이상을 오른손으로 하다가 왼손으로 할 때 약간 어색한 거 있지만 불편한 거 약간 있지만 이거 왼쪽으로 한다고 오른쪽 한 것처럼 야 오른쪽 생각나 미쳐버릴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 사실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막 1년 2년 매 만 원씩 준다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만 원씩 안 줘봐요. 왼손으로 할까 오른손으로 할까요? 그러면 왼손으로 11년 넘게 계속 하다가 오른손 하면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어려운 거 없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사실 착각이거든요. 이게. 습관은 나는 몸이 배워서 어쩔 수 없다 그런 건데 사실 바꾸는 게 착각이고 사람들이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거는 중독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이제 본인이 중독이 됐으니까 중독이랑 환자라는 걸 인식하고 했으면은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담배 가오 잡는다 그래서 막 멋있어 담배 피는 게 멋있어 보인다. 이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담배를 피는데 실제로 담배 피는 게 멋있어 보이나요? 멋있게 보여요? 근데 청소년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피는데 이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사람 있는데 여기 김정은 멋있게 보이나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정우성 담배 피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담배를 펴요. 근데 김정은은 왜 멋없게 보이죠? 이거 뭐냐면 이게 다 담배 회사의 마케팅인데 다 유명 연예 멋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게끔 하면서 따라하고 싶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우성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담배 맛있게 된다면 제가 정우성처럼 이렇게 피고 있으면 제가 멋있어야 돼요. 근데 저보다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빼고 정우성이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정우성 멋있어요, 멋있어요? 원래 이 사람 멋있는 거예요. 담배 멋있게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우성이 담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습연은 이게 습관이 아니고 습관은 마약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니까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습관에서 빠져날 수 있고 이게 아까 보면 그런 거예요. 담배 서너 피면서 나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 바꾸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끊어갈 때 되면 계속 실패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흡연이 집중력을 높여줄까요? 집중력 높여줄까요? 단기적으로. 선생님 맞아요. 단기적으로 맞아요. 뭐 작가나 뭐 이런 뭐 음악 예술 쪽 하시는 분들 특히 많아요. 난 이거 뭐 담배 안 피면 뭐 안 떠올라 막 그러는데 이 집중력이 충분히 착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담배를 한 대 딱 피면은 담배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1시간 지나면 처음에 담배 생각 요만큼 났다가 담배를 안 피게 되면 담배 생각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전에 미만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는데 생각은 원래 이만큼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이만큼 했는데 담배 생각이 이렇게 커지면은 내가 일하는 생각에 이만한데 이거보다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러지 방해가 되죠. 미쳐버릴 것 같죠. 담배를 딱 펴봐요.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한 생각뿐이 없잖아요. 그 머리가 맑아지면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만했던 게 지속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담배를 폈을 때 집중이 잘 되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게 얼마나 될까요? 네? 몇 분? 3분이요? 실제로 담배 피고 5분도 안 돼요. 내가 집중이 높아지고 되게 일이 잘 되고 내가 위안감을 느끼는 건 1시간을 준다면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내가 스트레스가 푼다는 착각을 하는데 55분은 되게 방해받으면서 집중이 안 되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 같은 경우에 한다면 집중이 사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담배 생각이 아른아른하거든요. 점점 아까 말한 대로 6시간 되면 더더욱해서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한 대 딱 피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집중력 높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심심할 때 상황이랑 집중할 때의 상황이 어때요? 비슷한 상황에 정반대된 상황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심심할 때 다른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중 관리 이것도 뭐 특히 여자분들이 체중 뭐 이런 담배 피면서 끊으면 체중이 증가되는 건데 이것도 되게 얘기 많이 나오죠. 여자분들 뭐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일단 잠깐 동안은 그 담배를 피우게 되면
대사가 좀 빨라져서 많이 칼로리가 소비돼서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그 금연으로 인해서 체중이 느는 거는 거기다 이제 금연을 참기 위해서 먹는 음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원하면 충분히 체중 느는 거 걱정 안 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보면은 대부분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끊어서 단기간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미각세포는 후각세포도 다시 되살아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고 또 뭐 대사도 이렇게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살이 찌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게 지속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4kg, 5kg 찔 수가 있는데 보통 금연하고 나서 몇 달, 4, 5개월 정도 지나면 원래 체중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담배가 스트레스를 풀어줄까요? 이거 만약에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못 펴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세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으로 기억이 오래 남도록 한번 육체적으로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 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저도 들고 있을게요. 이렇게 이거 벌 쓰는 게 벌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 벌 쓰는 거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이거 제일 오래 하시는 분 한 얼마나 되세요? 한 1시간 이상 해봤다. 있으세요? 다 뭐 옛날에 다 이런 벌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리지 마세요. 이거 들고 있어야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 30분 정도 들고 있으면 손이 어떨까요? 막 팔 저리고 미쳐버릴 것 같죠. 이거 어떻게 하면 내리고 싶겠죠. 지금 얘기한 게 지금 1분도 안 됐거든요.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지금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지금 한번 살짝 내려보세요. 지금 이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엄청 편해지죠? 시원하고 엄청 좋죠? 이 느낌 엄청 좋죠? 이 느낌이 흡연자의 담배 피우는 똑같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흡연자들은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하자마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담배 생각이 나거든요. 한 대 딱 피면은 딱 피면서 역시 담배 피니까 집중도 되는데 스트레스 풀려서 담배 짱이야 이러면서 딱 내리면서 너무 좋아 이 느낌. 그런데 5분 있다 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다 남들은 그냥 이렇게 가는데 비흡연자를 하는데 손 들고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담배 필까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1시간마다 어떻게든 시간 내서 담배 피고 오면은 집중하면서도 남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하고 손 들고 나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는데도 이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방해받으면서 반복을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게 착각이 일시적인 착각이라는 거,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실제로 이게 연구 결과인데 스트레스가 담배가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를 약 20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불안, 우울 뭐 이런 부분이 관찰했을 때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삶의 질이랑 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모두 증가됐다는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안이나 우울증이 금연했을 때 많이 감소되는 거 보일 수 있죠. 뭐 일부 논문 몇 가지 정도는 약간 증가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28개의 논문을 본다면 대부분 다 많은 수치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우울 혼합도 이렇게 표해가 많이 감소가 됐고요. 스트레스 같은 거거든요. 또 정신적 삶의 질이나 긍정적인 영향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흡연했을 때 우울증이 4배가 높아지고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에 처방하는 약이 우울증 약이 우울증 약이랑 사실 성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울증 약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스트레스 아까 선생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스트레스가 혹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다. 나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해 손 들어보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은 아닌 것 같다. 동의하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100% 동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 스트레스에 대해 생각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있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가 여기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것도 이제 맥고넬 뭐 이분이 연구한 건데 스트레스를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그 몸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실제로 나빠져요. 스트레스가 사실 몸에 나쁜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는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 보면은 유스트레스랑 디스트레스가 있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유스트레스는 좋은 거고 디스트레스는 나쁜 건데 이 스트레스 상태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은 혈당이랑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대사가 좋아서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 뇌로 가는 그런 에너지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집중도 잘 돼야 되고 에너지도 힘도 되고 기억도 더 잘하고 일을 훨씬 효과적으로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디스트레스 상태인데 스트레스가 계속 만성적으로 되다 보면 현대인은 그렇죠. 만성적 스트레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적절한 스트레스일 때는 몸에 되게 좋은 영향을 줘요. 많아졌을 때는 피로가 오고 지쳐버리고 병이 생기고 몸에 막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다 타버리고는 제분이 안 남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디스트레스 상태가 된 그거를 다 스트레스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사실 좋은 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막 누구한테 막 혼나고 있어요. 막 어떤 엄청나게 열받는 일이 막 생겨서 그랬으면은 열받으면 혈압 오른다고 얘기하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요. 근데 예를 들어 심장이 뛰고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 상황인데 이런 예도 있어요. 그때 보면 사랑스러운 제 아내나 가족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인이라 생각했을 때 애인을 생각하고 막 가슴 떨리고 막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트하는 시간이라면 만약에 손도 잡거나 막 그러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레벨이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가슴이 떨리고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는데 어때요? 애인 만나고 그랬을 때는 건강에 유익을 줄까요? 불이익을 줄까요? 실제로 그때 발생되는 거, 터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발생되는 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거든요. 그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건강에 많은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거는 또 디스트레스에서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상황이 틀리다는 거. 똑같이 뭐 심장박동이 뛰거나 그런 것도 상황이 틀릴 수 있다. 생각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매교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하면은 그 노르웨이에서 어떤 어부가 있어요. 정어를 잡는 어부가 있었는데 그 노르웨이에 있는 어부가 영국에 이거를 수출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그 원래 청어를 하는데 그 청어가 원래 성질이 잡으면은 성질이 급하대요. 그래서 일찍 죽는데요. 근데 다른 어부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어부는 영국까지 갔었을 때 정어가 살아있는 게 값을 많이 쳐줄까요? 죽어있는 게 많이 쳐줄까요? 뭐 어떻게든지 어부들이 영국 수출하는데 살게끔 어떻게 노력을 많이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부는 아주 똑똑했던 거예요. 살게끔 하는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잠재운다. 또 네? 산적을 줘서 이렇게 매개 잡아먹을 산적을 줘서 막 걔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디서 보셨어요? 책에서 보신 거예요? 아니 똑똑해서 저 박수 쳐주세요. 이거 맞추는 사람 거의 없는데. 이게 매교효과인데 천적을 눕는 거예요. 천적을 누르면은 이게 물론 여기서 몇 마리를 잡으면 좋겠죠. 뭐 몇만 마리 중에 몇 마리를 잡혀 있는데 나머지는 살라고 어떻게 하겠어? 막 계속 움직이겠죠. 나머지는 그냥 가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게 몸에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게 인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최고의 비법을 말씀드릴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뭘까요? 스트레스 없애는 최고의 비법. 뭘까요? 스트레스를 선생님,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네, 긍정적인 생각 좋습니다. 선생님. 생각의 전환하고 일단 운동.
좋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 실천하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한스텔이라고 해서 이분이 스트레스라는 어원을 조금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스트레스 대가로 노벨상까지 받으시는데 이분이 스트레스 강연을 하면서 한마디를 딱 요약을 한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했더니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거 연구를 한 건데 감사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걸 보는데 혹시 감사일기가 좋다는 거 알고 써보신 분 있나요? 실제로 3개 쓰려고 그러면 안 해봤다는데 쓰려고 그러면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두 개는 더 쓰게 돼요. 근데 이제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쓸 게 없어서 이제 어떻게든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감사한 일 뭐 이렇게 곰곰이 거기에 대해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사한 일을 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은 성향이 뭐냐면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상황을 바뀌게끔 거의 생각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모든 시선은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인 거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3개씩 하다 보면은 되게 이건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실천하면 여러분들 실천한다면 정말 좋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시스타 구나스케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뭐 내셔널이라는 그룹 아시나요? 일본의 뭐 파나소닉, 뭐 내셔널, 뭐 이런 일본의 삼성 같은 그룹인데 전 세계적으로 뭐 다국적으로 엄청난 직원이 뭐 제가 알기로 30여 명 정도 되는 거대한 기업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을 때 당신이 성공한 이유 한 3가지 이유만 알려주세요 했을 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가난함이랑 회학함이랑 못 배웠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웠다고 하면 이 상황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가요? 좋은 상황인가요? 근데 이분은 가난하면서 엄청난 부전함을 배웠고 또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분은 실제로 되게 허약했어요. 허약해서 뭐 10대 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원래 약했는데 이분이 왜 술, 담배를 했을까요? 오히려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보면은 어쩌다 한 번에 쓰러져서 죽고 그런 거 많잖아요. 건강 과시나 뭐 그렇게 관리 안 하다가 실제로 이분은 10대 때 죽을 뻔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신 거는 90대 중반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계속 건강 관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이렇게 오히려 장수를 하셨고 이분이 못 배웠기 때문에 이분 밑에는 박사만 몇몇 명 있을 정도로 해서 내가 항상 몸을 낮추고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위임만 인정받는 존경받는 이렇게 경영인이 됐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게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에서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 일이 맞다면 가난이거나 돈이 없거나 뭐 망했거나 뭐 몸이 뭐 나쁜 상태 이런 게 스트레스 상황이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담하시는 분이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뀌게끔 상담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관심이 가질 만한 뭐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호텔 청소부 얘기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호텔 청소부 대상으로 해서 84명으로 대비는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그룹 나눈 거예요. 84명 중에 뭐 42명 A그룹이랑 42명 B그룹을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B그룹은 그냥 방치를 했어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A그룹에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참고적으로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이 정신적인 일이에요? 육체적인 일이에요? 거의 육체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뚱뚱한 사람을 대상을 했는데 이분이 뚱뚱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왜 뚱뚱하다고 그럴까요? 청소 스트레스 받아서 또 힘들어서 또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정확히 보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다행히 뚱뚱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뭐 만약에 살 빼려면 뭐 짐이나 이런 데 가면 클럽 가면 되게 비싸거든요. 부자들만 가요. 그래서 실제로 뭐 소득이랑 뭐 비만율을 보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사실 슬림한 경향이 있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뚱뚱하고 얼굴 하얀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돈도 없고 내가 클럽 들어오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뚱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바꿔줬냐면 전문가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동을 연구하고 뭐 그런 뭐 이거 분석해주는 전문가 가서 한 15분인가 30분 정도 이런 교육을 한 거예요. 달라진 거 없이 그냥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분들은 내가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헬스클럽 가고 그러는데 돈 없어 못 간다고 운동이 다 100%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분석을 해봤더니 뭐냐면 시트 갈기하고 뭐 진공 청소기 다 육체적인 거를 모션을 다 분석해서 칼로리 분석해봤더니 이게 거의 한 개 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 이 운동량을 보니까 헬스클럽에서 거의 3시간 가까이 운동하는 양이랑 비슷하신 거 했다는 거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 알려준 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당연한 거 우주적인 거 다 계산한 거니까 사실을 제대로 알려준 것뿐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A 그룹이랑 B 그룹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존적으로 많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파운드로 나서는데 체중도 이렇게 감소가 됐고요. BMI 수치도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게 체지방률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허리랑 힙 사이즈도 이게 이상적으로 더 배가 들어가고 하여튼 배가 들어가서 훨씬 좋게 됐고 이거는 이제 혈압도 축기나 이항기 혈압도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낮추려면 엄청난 뭐 밥을 뭐 음식을 조절하고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기하겠죠. 근데 여기서 그런 게 있었나요? 바뀐 거 뭐 음식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더 하거나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내가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준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는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흡연도 똑같은 거예요. 그 본질, 담배나 이런 거 본질을 알려주면 바뀌기가 쉽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이제 뼈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러면 이제 진통제를 맞잖아요. 그 진통제 맞는 게 그게 헤로인이에요. 처음 들어봤죠? 다 마약류 헤로인인데 그 헤로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이아몰핀이랑 스트리트 헤로인이 있는데 두 가지 헤로인 중에 어떤 게 중독성이 높을까요? 길거리에서 유통되는 불법적인 헤로인이랑 병원에서 있는 다이아몰핀 헤로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높을 것 같아요? 중독성이? 병원에 있는 게 높아요. 실제로 솔직히 어떤 사람은 스트리트 헤로인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병원에 있는 게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과를 안 해서 불순물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과를 했기 때문에 중독성이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수술 받는 사람 많죠? 진통제 받고. 이거 맞아서 지금 중독되는 사람이 많나요? 이거 헤로인 중독자 때문에 사회적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안 돼요. 이게 사실 마약인지도 모르고 왔거든요. 이 쥐 실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물이 두 가지 있는데 여기 해골에 있는 물은 헤로인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쥐가 어떤 물을 마실까요? 헤로인 있는 물이랑 그냥 물을 어떤 물을 마실까요? 헤로인 있는 물 말고 얘는 자극이 있으니까 이거 먹게 돼요. 근데 그 여기 알렉산더라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요 A 위에 있는 G랑 아래에 있는 G랑 환경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G랑 아래에 있는 G랑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틀렸어요? 그렇죠. 재미있게 돼요. 중요한 건 재미예요. 그리고 사람 여기 친구도 있고 가족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놀이기구도 막 있으니까 여기도 본능적으로 따라가겠죠. 그랬을 때 똑같이 헤로인 물이랑 그냥 물 놨을 때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쥐가 어떤 물을 마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냥 물 마셔요. 그러니까 중독이 이런 환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 화학적인 것보다는 이런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까는 이제 쥐 실험을 한 건데 쥐 실험을 모델로 해서 사람 테스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한 결과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베트남 참전군을 예로 들어서 하는 건데 베트남 이게 20%가 뭐냐면 베트남 참전군이 예를 들어 68년에서 70몇 년까지 약 8년 정도 베트남 대전을 했는데 연 참가 군인이 몇십만 명 되거든요. 많았던 건지 제가 60만 명 정도까지 됐는데 8년으로 따지면은 거의 수백만 명 되겠죠. 수백만 명 중에 20%가 저기 헤로인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막 좀비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런 많은 수십만 명이 베트남전이 끝나서 해는 중독자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걱정하는 사회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문제가 됐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기 보면 95%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미국에 와서 95% 사람이 해는 중독자가 왔을 때 약 5%만 문제, 95%는 어떤 뭐 치료나 그런 거 없이 다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환경이 저 같아도 만약에 베트남 같은 상황이 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전우가 죽어가면 다 이런 몰핀이나 이런 것들 마약성을 갖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노출돼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에 뭐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중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독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독이 뭐예요? 중독의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선생님? 중독이 안 된 뭐 화학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이거를 중독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독의 반대말은 뭐냐면 단절되고 고립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럴 때 연예인들의 이런 사람 중독 때 그러는 게 대부분 수면에 빠지거나 혼자 외톨이 되고 그랬을 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그거를 극복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약을 주고 뭐 케이블로 사실 극복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런 친구가 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을 때 훨씬 이게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제가 드린 10가지 항목 중에 사실은 관계 부분에 많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건강을 연구했을 때 이게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연구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한 75년간 한 700만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예요. 이것도 두 그룹은 나눠서 하나는 이제 A 그룹은 슬럼가 있잖아요. 아주 못 사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70년 동안 거의 80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B 그룹은 하버드대 졸업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엘리티스. 그럼 여기 집단 중에 대통령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두 그룹을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 A 그룹 있잖아요. 못 사는 슬럼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왜 추적하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엘리트 그룹은 다 이해를 하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다 조사를 하나도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 800명 대상으로 해서 약 80년 가까이 연구를 했었을 때 건강에 가장 큰 요인을 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했을 때 실제로 건강에 좀 밀접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코에 감기 바이러스를 넣었을 때 감기 걸릴 확률이 이건 뭐냐면 관계를 3개 미만으로 했을 때 6개 이상 했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설문서에 보면 몇 개 정도 관계를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 그런 사람들에게 했을 때 이 관계 부분